안녕하십니까. XRP 트레이더 정우입니다. 자, 오늘 XRP 가격은 역시나 2,8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가격대가 좀 더 많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히 많이 빠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불편한 건 사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이제 더 빠질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왜 아직도 힘이 없을까?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은데 왜 시장이 반응을 안 할까? 지금 이 구간은 폭락장처럼 공포가 극단적인 것도 아니고 반등장처럼 희망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는 가장 많은 실수가 나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XRP가 왜 지금 애매하게 약한 흐름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이 가격대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이유, 그리고 이 구간이 완전히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이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XRP가 힘든 진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하락이다라고 느끼지만 사실 구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하락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소진 구간에 가깝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 이미 한 차례 큰 기대를 소화했다. 자, XRP는 지난 사이클에서 SEC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고요. 그리고 ETF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가 일어났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가격에 반영했던 코인이라는 거예요. 즉, 아무 기대도 반영 안 된 상태에서 빠지는 코인이 아니라 기대를 먼저 반영하고 지금은 정리 국면에 들어온 코인이라는 점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 같은 경우에 악재 때문이라기보다도 기대가 앞서갔던 가격을 다시 현실로 맞추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자, 이 과정은 사실 빠르게 끝나진 않아요. 오히려 좀 지루하고 답답하고 방향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간이 길어지긴 합니다. 자, 비슷한 시기에 움직이는 다른 알트코인들과 비교를 한다라고 해도 XRP는 특히나 좀 더 답답해 보입니다. 자, 이유는 명확하죠. XRP는 서사가 굉장히 강한 코인이기 때문이에요. XRP는 지금 성격상 바라본다라고 하면 밈코인도 아니고, 그리고 디파이 코인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성격을 보면 기술 코인이라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XRP는 철저하게 제도권, 그리고 규제, 그리고 금융 인프라 서사 위에 올라가 있는 코인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XRP는 이제 시장 분위기만 좋아졌다라고 급등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제도권의 변화, 그리고 규제의 명확화, 그리고 기관들의 참여 같은 현실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은 여전히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확정적이진 않고, 그리고 기관 자금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XRP처럼 현실 기반 코인이 오히려 좀 더 느려 보일 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XRP는 진짜 끝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자면 끝났다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만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곧바로 다시 급등할 것이다 라든가 무조건 다시 전고점을 간다, 이런 식의 기대는 지금의 국면과는 좀 맞지 않아요. 대신에 이렇게 봐야 됩니다. 기관 자금은 아직 철수하지 않았고 들어오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XRP 관련, 그리고 ETF, 그리고 기관 노출 상품, 제도권의 연계 움직임은 속도는 느려졌지만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위험한 국면은 가격이 빠지면서 동시에 기관에 대한 관심도 사라질 때입니다. 자, 하지만 XRP는 가격이 빠지는 동안에도 제도권에 대한 관심이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건 단기 트레이더 입장에선 굉장히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자, 지금 XRP 관련 규제 이슈를 보면요, 새로운 악재가 터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소송에 대한 리스크는 종결됐고 제도적 방향성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으며 추가 충격이 나올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든 상태이다. 지금 가격이 약한 건 새로운 악재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재료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ETF가 승인이 되었는데 왜 가격이 제자리일까? 이러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말씀을 드려보자라고 하면 ETF 승인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ETF는 두 가지로의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 기대감으로 XRP 가격의 상승을 만들어내요. 두 번째로, 기관들의 자금이 장기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좀 장기적인 상승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승인 당시에는 흐름이 좀 안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 기관들은 천천히 계획적으로 매수를 하니까. 그리고 기관들은 매수하고 개인들은 던지고 있는데 이 개인들의 매도 압력이 좀 더 강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가격의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시로 보여드릴 게 비트코인 ETF 시절 때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비트코인 ETF가 2024년 1월에 상장했습니다. 요때죠. 요때 사실 엄청난 상승이 한번 나오진 않았어요. 오히려 횡보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ETF 승인됐다라고 해도 별다른 흐름이 없는데 이러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ETF 자체가 악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격이 지지부진할 땐 별의별 뉴스가 다 나와요. 믿으면 안 될 뉴스들. 근데 그 후에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3배 상승이 보였습니다. 3배. 자, 비트코인이라는 이렇게 시총이 거대한 애도 3배를 견인할 정도로 강한 상승을 보이는 게 ETF에 대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한 번에 나오진 않았죠. 천천히
장기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지금 이 구간에 있는 거죠.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하지만 승인이 되고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가격들의 상승이 반영이 된다. 그 구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RP를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이 ETF의 본질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어느 정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그런 괴리감이 발생하는 구간이고 심리는 언젠간 회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심리가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XRP는 다시 3,300원대에서 4,900원대까지 횡보를 하게 되겠죠. 원래 가격대였으니. 그리고 이 횡보가 지속이 되다가 기관들의 ETF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4,900원대라는 전고점을 넘어서 훨씬 더 올라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사이클이 한번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은 역시나 XRP의 본질처럼 수많은 투자자들을 다시 한번 역대급 자산가로 만들 거예요. 우리는 그 반열에 서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XRP를 볼 때 심리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저는 XRP 700원대부터 들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사고 팔고 했지만. 근데 결국에 끝까지 수익을 낸 건 결국에 이 자산가가 된 사람들은 계속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는 부정하실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같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ETF 승인이라는 호재가 발생을 했고, 이 심리적 괴리감이 발생한 이 상황이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심리를 정말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XRP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XRP 트레이더의 실력이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XRP 같은 경우에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도 하루 만에 막 100% 올라가고 이런 건 좀 불가능해요. 왜냐? 기관들 자체가 매수를 천천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XRP를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 냅두고 이제 코인 시장들의 기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빠르게 올라줄 수 있는 코인들에 투자하는 것도 심리 개선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부터 좀 말씀드려 볼게요. 손실이 좀 크셨던 분들은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겁니다. 자, 제가 순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얘가 사실 올해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코인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부터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3,100%까지 올라줬어요. 자, 그리고 얘랑 비슷한 정도 수준의 상승이 나왔던 휴머니티 프로토콜, 마찬가지로 보자면 1,400% 정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투자자들이 이럴 때 뭘 하냐면 얘네들의 패턴을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이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었을지, 그리고 얘랑 비슷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코인은 어떤 녀석이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아낸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우선 두 가지 다 신규 상장 코인이었다라는 점이고요. 얘는 이번 7월에 상장했고, 순코인 같은 경우에 이번 5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을 했죠. 신규 상장을 했고 밑으로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 줬단 말이죠. 자, 순코인도 한번 봐볼게요. 자, 이쪽 부분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월에 상장한 신규 상장 코인이었고요. 상장 이후에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역시나 출현을 했고, 이 바닥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 뒤로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걸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코인들을 우리가 매수를 하면 좀 푸근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이 하나 있죠. 자, 바로 이 코인이고요. 상장 시기 역시 앞선 코인들과 비슷합니다. 5월 중에 상장을 했었고, 상장 이후에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출현했어요. 이걸 쌍바닥이라고 하죠. 이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이 바닥 구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거래량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무빙은 앞으로 상승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차트의 패턴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 이유는, 차트는 심리입니다. 심리. 여러분들의 심리를 조작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조정을 하는 거고, 그 와중에 바닥 구간이 출현하는 이유는 이 구간 밑으로 빼게 되었을 때 자기들도 부담스럽다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나오는 코인들에 집중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이 등장을 했느냐. 등장을 했죠. 최근부터 굉장히 좋은 무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죠. 자, 이거는 제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한 차트의 패턴을 제가 지표화시킨 건데요. 지금 보면은 얘가 순코인의 차트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바이 신호가 한번 떴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코인도 지금 보면은 이 구간에서 바이 신호가 떴고 거래량들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선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쌍바닥 패턴을 형성하면서 굉장히 지금 바닥 구간에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바닥 구간에 있다라는 건 이거죠. 떨어지면 요만큼 떨어지고요. 올라갔을 때는 앞서 보인 코인들처럼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종목을 공유드린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는 결국에 반복이에요. 그리고 차트는 패턴입니다. 같은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왜 이런 자꾸 비슷한 패턴이 출몰을 하냐면 세력들이 이렇게 개미들을 털어내는 과정, 그리고 차트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패턴의 차트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먹히는 차트의 디자인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점, 그리고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차트의 유사도로 봤을 때 정말 투자해 볼 만한 코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인 결국에 여러분께 공유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번 코인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전달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역시나 이 차트가 진행되게 되었을 때 너무 많은 개인들이 올라타면 차트가 바뀌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개미 털기가 좀 더 심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신청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발견한 이 코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급등의 일정이 빠르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선 본 순코인 그리고 휴머니티 프로토콜을 감안하면 이 자리가 나오고 나서 급등이 거의 바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받아서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 얘 같은 코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코인과 다르게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크게 담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 계실까봐 번호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이라고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코인명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는 올랐다라고 해서 팔아버리면 안 돼요.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순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상승률이 많이 나왔는데 위에 그냥 상방은 흐름 한번 나왔다고 던져버렸으면 그만한 수익률을 만들진 못했겠죠. 자, 저는 순코인도 실제로 매수를 했었고 휴머니티 프로토콜 코인 또한 매수를 진행해서 수익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도 굉장히 기대를 크게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끝까지 가져가셔라. 어지간하면 끝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팔아야 될 때가 오면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공유까지 알차게 해드려봤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항상 제가 이런 좋은 종목들 발견하면 여러분들이랑 놀아 먹으려고 가져오니까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